오늘 이제 살짝 문을 닫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평일 저녁에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일단은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초등학생들의 그 약간 이제 분위기,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그 학습 로드맵이 사실상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알려드리고자 하는 정보 설명회이고요. 그리고 그 정보를 통해서 일단은 부모님들이 그 지금 하고 계시는 그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은 점검을 좀 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옆집 아이가 수학을 달리기 시작해서 나도 달려서 수학이 어디까지 왔는데 나중에 하고 나면 이거 왜 했지 이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 목적성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 지금 올림피아드 학원이 올해 지금 이제 역대급 내시의 실적이 나오면서 영재학교 75명이라는 아주 높은 수치를 만들어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친구들이 잘했지만 사실 이 수치 속에 있는 그 친구들 중에 한 두 가지 경우를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뭐냐면 그동안 이제 열심히 해왔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안 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몇 번에 이제 1학년 때 떨어지고 2학년 때 떨어지고 3학년 때 돼서 몇 번의 그 패자부활전을 거쳐서 된 친구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친구들에 대한 예를 갖다 할 때 어릴 때부터 굉장히 잘한다고 했던 친구들이 있는 반면 어릴 때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던 친구들 중에 이게 이끌어져서 여기에 명단에 올라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대치동이라고 하는 이 현장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엇인가 이렇게 학습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학습의 변화 속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둔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그 안에서 학습을 할 때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공부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이제 그 아이들의 지도를 하실 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놓고 공부를 해야 될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이한테 인식을 꼭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이가 무엇인가 꿈을 갖다 결정짓지 않아서 그 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 못할지언정 내가 해야 되는 그 과목에 대한 특이성에 대한 부분들은 미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정보를 가지고 계시니까 자녀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영재고등학교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머님 자녀분들이 아버님 자녀분들이 아이들이 영재고나 과거에 맞게 공부를 하는 것이 앞으로의 형태에서는 맞습니다. 근데 문과를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수학이 기존에 있던 그 문과의 수학이 아니라 이과의 수학만큼이나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수학에 대한 부분들은 문이과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학년들이 이게 고르게 섞여 있을 테지만 저학년들은 이제 저번에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고학년들에 대한 부분들 중에 중간 학년인 5학년 아이한테 한번 맞춰봤습니다. 자, 5학년 아이가 의대를 준비를 해야 될 때 사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참 고민스럽습니다. 근데 5학년 아이가 의대를 준비한다는 과정에서 딱 한 가지, 바로 수학입니다. 근데 수학이라는 이 과목에 대한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수학을 갖다가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 의대를 보내기 위해 K모를 한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까지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K모를 제가 어머님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설명회에서. 근데 이제는 이제 그 수상이나 수학까지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극심하게 수학을 갖다 해야 되는 경우에는 K모의 언급이 한 번은 더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번복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수상수화라는 이 과목이 아이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고교 학점제가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상대평가되어지는 두 과목입니다. 나머지 수원, 수투, 그 다음에 미적분 이런 것들은 절대평가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33.3% 안에만 들어가면 A등급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A등급을 못 받으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모두 다 A등급일 때 아이들의 변별력을 평가할 수 있는 건 수상수화입니다. 그래서 수학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머님들께서 이제 진도를 갖다가 뽑으실 때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가늠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은 의대에 관계되어진 부분들에 대한 설명회이기 때문에 사실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중에 어디를 보낼 건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들 10명 중에 한 8분들은 그 상황에 맞게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자, 어머님, 아까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렸으니까 어머님 자녀분을 의대를 보내실 때 어느 학교에 의대를 보내고 싶으세요? 연세대? 왜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아버님들 여쭤보면 내가 졸업한 학교니까 그 학교에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머님들은 여기 가까우니까 2호선 닿는 데만 다니면 되겠어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세요. 어머님은 왜요? 요즘은 오히려 실력 좋은 친구들이 연세대로, 서울대보다 연세대로 더 많아요. 서울대 교수님들은 화나지 않을까요, 우리? 서초동에 가서 그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 네, 큰일 나요. 네. 그러면 연대, 의대를 보내는 거예요? 연대, 치대를 보내는 거예요, 어머님? 의대? 치대는 왜 안 돼요? 내가 의대를 가고 싶다. 아, 그래요? 이미 과가 결정됐겠네요? 네. 어디 흉부인가요? 아, 네. 보통 이게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애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요새는 그렇게 수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애들이 그 매력을 느끼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과 쪽으로 빠지려고 하는 애들 많고 오히려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외과 쪽 빠지려고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근데 이 학교의 이 부분은 어머니 연대를 결정하셨는데 어머님은 면접을 준비할 게 아니라 어머님은 공부를 시키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연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때 일반적인 학습에 대한 심층 면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울대하고는 좀 달라요. 서울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학습에 대한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MMI 면접, 즉 인성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학업 계획을 가지고 왔는지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봅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그 보는 것들이 다 달라요. 자, 그리고 약대를 갖다 갈 경우에 약대가 요새 지금 급부상했죠. 올해 입시부터. 근데 이제 아예 그냥 서울 순위에서 이제 눈에 딱 보일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의대를 갖다가 준비하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제 실질적인 거의 맥락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학년 그 설명회 때는 이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저학년은 아직 시기적으로 10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학습에 대한 부분들은 하지만 수행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이 될지를 몰라서 그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초등학교 5학년 기준이면 앞으로 남아있는 7년에 수행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특히 고교 확정제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를 할 때 학점에 대한 이수를 못하는 과정에서 학점에 대한 이수 점수를 갖다가 부여하기 위해 수행 점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수행이라는 부분을 할 수 있는 애가 있고 할 수 없는 애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수행의 대부분들 한 50% 이상은 어머님들의 숙제입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가시면 아십니다. 애가 숙제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옆에서 어머님도 다른 과목에 숙제를 하고 계신 이 모습을 상상을 하고 즐기셔야 합니다. 이 얘기는 왜 드리냐면 애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왜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이 없느냐? 학원을 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어머님들께서 이 학습과 수행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시행을 할 때 고등학교 가서 정말 잘하려면 학원의 수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학원에서 지금 근무하는 저로서는 제가 참 이의적인, 배타적인 말을 갖다 드리는 건데 잘하는 아이들일수록 나중에 올라가면서 학원의 개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학원의 개수가 줄어들어서 학원이 보통 3일 정도에서 많아야 4일 정도가 배치가 되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근데 그거는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올림피아드 오기 전에 지금 제일 많이 다니고 있던, 지금 이제 6학년 됐겠네요, 그 친구. 2년 전이었으니까. 그 친구 학원이 몇 개냐면 42개입니다, 일주일에. 왜요, 언님? 보내실 거잖아요. 어디 다니는지 조각, 이 프로그램을 갖다 42개 어떻게 짜지 이렇게 딱 알면 보내실 분들 태반이실 텐데요, 언니. 타이트합니다, 42개. 일주일 내내 여학생입니다. 자, 근데 그런 부분에서 학습을 많이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어머니 반대입니다. 그리고 진짜 잘하는 애들이 나중에 의대를 가려면 학습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그 학원에 다니는 시간보다 그것을 본인이 스스로 해내는 시간이 더 많아야 의대를 갈 수 있는 저력이 생깁니다. 이거는 불보듯 뻔한 거고 확실한 결과이고 지금까지 의대를 간 친구들의 가장 이게 어떻게 보면 열었을 때 확실한 어떤 결과물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이라는 부분과 학습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힘을 아이한테 부여할 수 있는 로드맵을 잡아주셔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일단 이게 있습니다. 의대가 전국에 39곳이 있는데요. 일단 2020년도에 31개, 2021년도에 33개의 대학이 국어와 수학에 대한 탐구 100분위 평균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했습니다. 70%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정시 입시 결과를 갖다 발표했는데요. 이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과탐입니다. 과탐 2. 자, 왜 과탐 2냐? 상위권 의대에 진학 가려면 사실 이 과탐을 갖다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갖다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고민인 건 이 실질적인 교육 과정에서 과탐 2를 빼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카이스트나 아니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 과탐 2를 갖다 집어넣어서 학생들을 평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1과 2가 같은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으로 조합이 돼서 학생들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서울대를 갖다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도 이 부분에 대한 가산점을 갖다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탐 2라고 하는 부분에서 항상 갈림길이 되는 게요. 어머님 과학에서 화학이냐 생물이냐입니다. 왜? 물리 2를 갖다가 이 접근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과학을 힘들어해요. 물리 2는. 근데 물리 2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생투입니다. 생투는 기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투를 갖다가 소화해내려면 시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생투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냐 하면 바로 의대 진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생명과학에 대한 남녀 비율을 보면 생명과학 2가 4대 6 정도로 여학생 비율이 2가 높습니다. 남학생들이 어디로 가 있냐면 화학 2나 물리 2로 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율에서 생명 2가 훨씬 더 높고 지구과학은 쉽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적용되는 사례들이 적어서 선택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써놨지만 이공계 특성화 대학들이 이제 구술 면접에 대한 문항 자체가 과탐2에서 이제 실제로 출제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과탐2를 갖다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 어머님들 자녀들 세대는 고교 학점제 때문에 1 시리즈가 상대평가로 진행이 되고요. 2 시리즈는 절대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2 시리즈에 대한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3.3% 안에만 들어가면 A등급이 나옵니다. 아까 수학은 수학 두 과목이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과학은 통합과학과 1 시리즈 4과목에서 총 5개의 과목이 변별력이 적용되어지는 상대평가 과목을 받습니다. 그러면 과학은 통합과학과 1 시리즈에 대한 이 부분에 어떤 성적이 잘못 나오게 되는 경우 그것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내신을 갖다가 신경 쓸 때도 1 시리즈에 대한 이 부분의 4과목과 통합과학은 기본적으로 어머님들께서 아이들께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학원에서 이 내신에 대한 부분을 갖다 신경을 쓸 때 불보듯 뻔합니다. 1 시리즈는 빼도 박도 못하는 만점이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2는 조금 이게 우리가 여유있게 해도 33.3%라고 하는 수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못 들어갈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갖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 이 내용을 보시면 이 과탐2가 왜 중요한지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자연계열 만점자 4명 중에서 2명이 과탐2 선택을 하지 않는 바람에 서울대 지원 자체가 불가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뉴스에서도 한참 화제가 됐었는데 어떻게 해요? 안타깝죠. 만점인데. 근데 이 만점이 쉽지는 않지만 만점을 갖다 맞고서도 그 부분에서 서울대 지원이 불가하니 이 학생들은 땅을 쳤겠죠. 하지만 그 부분에서 지금 입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전략적인 선택을 고등학교 가서 하지 마시고 중학교 3학년까지 적어도 중1 때는 끝내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특정 과목에 대한 부분만 잘하면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시기가 어머님 그 자녀들 세대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과목들에 대한 부분들은 쉽게 말하면 버려도 내신에 대한 관리 어느 정도만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거론이 안 되는 과목이 있죠? 어떤 과목이 안 되죠? 영어가 빠졌잖아요. 근데 영어는 기본기로 우리가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기본기라고 하는 것이 저번에 6월 목표이죠. 거기서 실질적으로 그 영어에 대한 부분에 절대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EBS 교재 빼버리니까 애들 성적이 어떻게 되냐면 와르르르르르 무너졌죠? 그러니까 영어라고 하는 건 기본기인데 내가 잘 다루고 있는 영어.
네, 그러니까 영어라는 것도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영어는 지금 대치동 상황상 보통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넘어가면 내신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하지 않는 이상 영어는 접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 대신 그 전까지 영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오는 영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급이 나오는 영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어머님 외고를 가기 위해서 학생들이 그 준비를 하잖아요. 그 준비를 할 때 수능에 대한 부분들의 시험지를 풀어봐요.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들이 오히려 수능에 대한 등급을 갖다 맞기가 좀 여유롭고요.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으로 가면 이 실질적으로 머리가 굳어요. 그래서 수능 등급에 대한 것들이 잘 안 나와요. 하나나 많이 틀리면 2개 틀려요. 근데 6학년들은 맞아요, 다. 그러니까 할 때 수능에 대한 부분들이나 모평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풀려보면서 내 아이의 영어 등급을 조율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앞으로 초등학생들이 그 과목에 대한 공부를 할 때도 수학과 마찬가지인데요. 등급을 갖다가 부여받지 못하는 학습법은 오히려 학습에서 처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기 국어학원 중에 굉장히 유명한 국어학원 있죠. 예, 기파라. 예, 기파라에 등급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졸업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그 기파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학원들도 등급을 부여해서 학생들을 갖다가 등급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학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마찬가지고 그런 등급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는 세대가 어머님들, 자녀들 세대다. 자, 여기서 지금 이 교육 전문가들이 이제 과탐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의대에서나 이런 데 권장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진학에 있어서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과목이 생물과 화학이라고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오히려 혼선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번에 9월달 모평에서 수학 문제, 교과 문제가 나왔는데, 교과 문제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그래프가 6가지 유형으로 그래 풀 수 있다라고 해서 사법세에서 선행금지 학습법 법안 발효하겠다고 얘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과서에 있는 문제인데 그 교과서에 있는 문제 중에서 킬러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삭제하겠다라고 법안을 발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변별력은 더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 결국은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내가 모평이라는 부분, 수능이라는 부분에서 킬러 문제 삭제하겠다라고 하면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과목들에 대한 내신 과정입니다. 그러면 수학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킬러 문제 삭제할 거면 결국은 수상수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과학 같은 경우도 이제 실질적으로 생물하고 화학에 대한 중점을 두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과탐2라고 하는 부분이 적용 기준이 되면요. 결국은 화2하고 생투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의무적으로 벌어지게끔 되어집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갖다 제가 잠깐 알려드릴게요. 왜 과탐2가 왜 중요한지. 이 과탐2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이 얘기를 갖다 하게 되면 부모님들께서 과학을 갖다가 분명히 1까지만 시키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2를 전략적으로 어머님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다 끝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할 때 여기 가산점이 부여가 되는 의대 같은 경우엔 단국대 의대나 치대는 100분위 점수의 5%입니다. 0.01%로 갈리는 상황에서 5%는 엄청 큰 점수예요. 그리고 여기 동국대 경주 같은 경우도 표준 점수 5% 가산이죠. 한양대는 자연계열 전반에 걸쳐서 2를 선택한 친구들은 변환 표준 점수에 대한 부분에 3%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울대만 물리 2하고 그냥 다른 2 과목을 선택했을 때 가산점 3점을 갖다가 부여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과학에서 2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안 하겠다, 내가 선택적으로 하겠다, 나중에 지켜보고 하겠다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중학교 한 2학년, 늦으면 3학년까지. 왜? 3학년 때는 과학 2까지 끝내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통합과학을 시켜야 됩니다. 통합과학을 어머니 먼저 손대게 되면요, 나중에 과학에 흥미도나 과학이 어려워서 손을 못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통합과학을 갖다 시켜주실 때는 다른 학원에서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하겠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통합과학은 1 시리즈가 끝나고 나서 진행하는 경우가 가장 효과가 높습니다. 특히 지구과학 1이 지금은 이 정도 사이즈에서 이만큼이 덜어져가지고 요만큼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합과학의 중요성은 훨씬 더 높아졌고요. 근데 통합과학은 지구과학의 내용이 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 시리즈를 끝내고 나중에 해야
그 과목에 대한 이해를 갖다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은 중등교육과정 끝나고 먼저 손대지 마시고요. 고등과학의 원 시리즈가 끝난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셔야 아이가 나중에 과학 공부를 할 때 진짜 편하게 쉽게 이해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를 보시면 나중에 이 자료는 제가 실장님께 PDF 파일을 드릴 테니까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실장님께 얘기를 하셔서 PDF 파일로 건네받으세요. 왜냐면 이 자료를 드리는 이유는 공부하라고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1, 2, 2인데 다른 부분에서 이 과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2과목에 대한 가중치가 모두 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이 과탐에 대한 부분들이 적용이 안 되는 학교들이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과탐에 대한 부분들이 이 변환 점수가 3%에서 10%까지 지금 현재 가산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갖다 선택했을 때 가야 될 학교는 이미 정해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아까 학교를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학교를 갖다 선택할 때 내가 선택한 고교학점제의 과목에서 그 과목이 나한테 어떤 가중치를 갖다 줄 수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단지 학교를 보내고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 상황에서 대학을 간다 이게 아니고 그 학교에서 이 아이가 무슨 과목을 갖다가 수강을 해서 나중에 그 과목이 아이가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걸 따져보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여기 근처에 있는 Y 고등학교는 2과목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그 학교로 가서 수업을 갖다 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만약 그런 경우에 그 과목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다른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어야 된다고 하면 그 학교에서 그 과목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될까요? 없겠죠. 좀 더 심한 경우는 여긴 대치동이잖아요. 그래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전주에 가면 땡땡여고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물리 2과목의 개설이 아예 안 됩니다. 그럼 물리 2과목에 대한 개설이 안 되면 물리 2를 갖다가 내가 선택해서 학교를 가야 되는 애들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그 물리 2를 선택해야 되는 과목의 학교를 그 학교는 지원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벌어지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하실 때 이런 과목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보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면 어머님들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이지만 고등학교 진행하는 설명회에 가서 이야기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대입 설명회를 꼭 한 번 가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변하고 한 번이면 돼요. 왜 그러냐면 변해가는 거의 틀은 뭐뭐 변하는지 거기서 그 내용만 찝어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아울러서 막 다 이해하려고 하시면 피곤해요. 그러니까 딱 그 내용만 캐치하셔서 요런 내용이 바뀌니까 내 아이가 하고 있는 거 요것만 살짝 조금 넣어주면 되겠네. 조미료 치듯이 이렇게 살짝만 넣어줘서 아이가 조금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틀어지지 않게끔 이것만 조절해 주시면 돼요. 요새 오는 전기자동차나 이런데 저희가 이 차선 갈 때 옆으로 세지 말라고 보조해주는 장치가 있잖아요. 어머님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핸들러를.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대학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모두 다 가고 싶은 학교들이죠. 실질적으로 거기서 2021년도에는 의과대학이나 이런 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그렇게 크게 올라오지 못했어요. 근데 2022년도에 서울대 같은 경우에 의예과가 아예 전반적으로 1위로 올라와 있고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연대도 마찬가지. 연대는 근데 아까 의대가 어머님 빠졌어요. 연대 의대는 빠지고 왜? 연대 의대가요 학습적인 거를 심층으로 물어보니까 애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약대하고 치대가 높아요, 어머님. 그리고 성균관대는 약학, 그 다음에 서강대 없죠. 그 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 의예과, 중앙대도 의예과, 경희대는 뭐 다 의예과가 다 선정했죠.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기는 이 부분에 10개 대학에 대한 경쟁률 탑3가 전부 다 의예과로 지금 채워져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여기서 의대를 가기 위한 최상위권 대학들에 대한 백분위 점수인데요. 2020학년도에는 서울대가 99.5였는데 2021년도에는 연대가 99.5로 올라오고 서울대가 99.5로 빠졌어요. 그렇다고 해도 이 백분위 점수 0.5점 빠졌다고 해서 수준이 낮아진 건 아닙니다. 서울대가 빠진 건 과탐2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과탐2라고 하는 부담감이 이렇게 크다고요, 어머님. 자, 그리고 이제 그 치대 같은 경우도 연대가 1등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서울대로 좀 바뀌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100분위 점수가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진학률이 훨씬 더 거세졌다는 겁니다. 왜? 안정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의대 같은 경우도 100분위 점수가 거의 한 0.8, 1점 가까이가 다 높아지는 사례가 발생이 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이 한의대라고 하는 것도 학생들이 가고자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내신 상위권에 대한 부분들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갖다 하기 때문에 이제 한의대나 치대나 아까 봤던 의대에 대한 경우에 내신 100분위 평균 점수에 대한 이 부분들이 99점대 이상이 아니면 지원을 하기가 힘든 것. 그럼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이 무엇을 하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냐? 내신을 잘 하기 위한 공부. 그럼 내신을 잘하기 위한 공부를 갖다 하면 어머니 저희 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있나요? 없죠. 공부의 정도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럼 이 얘기는 왜 드리냐? 공부의 정도가 바뀌지 않았다고 하는 건 주변에 너무 휩쓸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의대에 대한 부분들은 수시로 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안 되는 경우에 뭘 보죠? 정시 준비하죠. 근데 대치동은 어머님 진짜 특이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정시와 수시를 동시 준비해요. 저는 이거를 어머님들이 이제 하시는 걸 보고 제 옆에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어머님 똑똑한 어머님 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공부를 갖다 할 때 정시, 수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그걸 누가 나눠주죠? 정시, 수시를? 어머님들이 나누나요? 아니에요. 학원이 나누는 거예요. 네, 맞잖아요. 학원이 나누는 거죠. 정시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수시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안 되니까 불안하니까 정시, 수시를 다 하죠. 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어머님 수시는 결국에 가서 학교 생활인 거예요. 네, 그리고 정시는 뭐죠? 결국에 가서 내신이잖아요. 그러면 학교 생활과 내신이면 결국은 뭘 해야 돼요? 내가 학교에 있는 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아이들한테 플러스가 되는 게 뭐죠? 고교학점제죠. 예, 고교학점제, 그럼 언제부터 단추가 끼워지느냐? 고1? 아니요.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어머님들 자녀분들이 고등학교를 갔다가 내가 영재고를 안 가고 과고를 선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사고를 비롯한 현재 지역 내 그 고등학교를 갖다 선택해야 된다고 볼 때 그 고등학교가 수시형 학교인지 아니면 정시형 학교인지 아니면 고교학점제를 갖다 실시했을 때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학점을 대줄 수 있는 과목들이 개설됐는지 이제 이걸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를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신이 백날 잘 나와야 그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나중에 지금은 고등학교 전문가들이 초등학교 어머님들한테 이 얘기를 안 해주죠. 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또 하나는 그 부분에서 이 초등학생들 부모들의 이해도를 돕기 위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전반적으로 눈앞에 있는 입시만을 하잖아요. 안 돼요,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물밀듯이 올라가서 나중에 고교학점제가 될 때 고등학교 가서 결정하면 어머니 늦습니다. 그래서 빠른 어머님들은 아까 지금 여기 수상수화 하고 계신 어머님들 계시다고 했는데 빠른 어머님들은 중1 때 그리고 조금 늦춰서 하실 분들은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늦어도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어머님들이 나중에 의대를 선택하실 때 어느 의대를 갖다가 보내실지 고민을 하시는 경우들이 계시는데 저희 나라 의대 순위가요 딱 세 가지입니다. 서울대, 연대, 성균관대. 고대가 아니고 순천향대가 아니고 예전에 저희 때는 카톨릭대도 들어왔었는데 카톨릭대 지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근처에 있는 가천대학교도 순위가 엄청 올라와 있죠. 자, 근데 이 세 가지는요 어머님 세계 톱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순위예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학교에 대한 부분에 우연순위를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 세 가지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어머님, 근데 재밌는 건 서울대를 빼고요, 연대를 빼고 성균관대 이 학교들이 어머님 다 거의 비슷한 지원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서를 쓸 때 몇 개를 쓸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는데 어머님 자녀분들은 원서를 6개를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디 쓰나요? 서울대 쓰고 연대 쓰고 그 다음에 카톨릭대 쓰고 성균관대 쓰고 한양대는 쓸까 말까 하다가 안 쓰고 저쪽에는 순천향이나 고려대를 써야 되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학교를 어머니 조금 가고 싶은 학교를 조사를 하세요. 그럼 과목이 매칭이 되는 것들 있잖아요. 매칭이 안 되는 학교들은 빼버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왜? 전략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면 전략적으로 준비된 애들은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내신이나 이런 것들의 기본 근간이 튼튼해야 해요. 그러니까 그 근간에 대한 튼튼한 거를 준비를 해서 시켜야 되는 거지, 여기 갔다 어머님들 스스로가 흔들려버리면 애들 내신 성적이 결국은 얇아져요. 네, 그래서 그 내신 성적에 대한 이런 얇아지는 형태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지 않으시려면 기본적인 학교의 성질들을 어머님들이 다 정해놓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현재 제 자식이라면, 저는 과학 선생님이니까 과학을 잘했을 때 아이가 갈 수 있는 학교 중에 1순위로 저는 연대를 꼽을 거예요. 연대를 꼽고 어디를 꼽느냐? 영어를 잘해요. 그럼 저는 한양대를 꼽을 거예요. 왜? 한양대는 토플 점수 80점 이상이면 2명 선발되어지는 예외 전형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부모님들이 몰라요. 모르면 거기는 만약에 경쟁률이 2.5대 1이면 몇 명이 오는 거죠? 얼마 안 오는 거잖아요. 그럼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붙을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니까 훨씬 이롭죠. 네. 그래서 이런 전형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할 때 내 아이가 잘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전형과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희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 초등학생이 준비해야 되는 의대 진학 과정에서 벌써 고민해야 되는가 이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오늘 이렇게까지 압박을 가하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지금 너무 빠른 건 아닌가. 자, 근데 이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고민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수학 영역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수학 영역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그 자연계 그 준비하는 수능 과목에 대한 기본 과목 자체가 수학, 미적분, 기하까지 가기 때문에 벡터는 뺍니다. 기하까지 가기 때문에 여기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과탐도 2과목 응시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이제 의대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일부 학생들은 확통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지원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 학교들이 어디냐면 순천향이나 을지나 건양, 경상대, 카톨릭 관동대학교에 있는 의대들인데요. 여기서 이게 수학으로 나와져 있는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미적분 기하가 표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여기서 이해할 때 이 대입 전문가들이 이 부분의 수학은 제약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제약이 없으니까 무조건 가야 돼 이게 아니라 학교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확인을 해야 되냐면 이 학교들이 수학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과목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무엇을 갖다가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기재 안 해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 교과만 잘한다고 해서 모두 잘 될까? 이 이야기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아까 그 영재고나 이런 데 준비를 했던 친구들 중에 교과를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기계적으로 잘해요. 기계적으로. 저희들은 그 친구들을 갖다가 죄송한 얘기지만 기계라고 부릅니다. 기계. 왜 기계라고 부르냐면 A 누르면 A가 나와요. 아주 빠른 속도로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상위 그룹에 있는 고등학교나 상위 그룹에 있는 대학들은 그 학생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 창작이에요. 그리고 이 개인 창작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대회들도 발명 대회가 있고, 서울시에 처음으로 지금 도입되는 대회 중에 창의력 대회와 자유탐구 대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회를 왜 하냐면 지금은 이제 무겁게 안 가려고 해요. 그 대신 학생들의 그 자발적인 어떤 창의 능력에 대한 개발을 해주려고 지금 하기 때문에 교과만으로는 모든 것들을 잘한다고 판단될 수 없습니다. 자, 여기 서울대 의대를 간 친구의 스펙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고 오늘 애들을 갖다가 또 득달같이 잡아서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내신 1.0이에요. 1.0. 엄청나게 잘 나온 거죠. 내신이 1.0이라고 하는 건 지금 가슴에 잘 품고 계셨다가 고등학교 가서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내 아이가 받는 내신 능력을 비교해 보시면 이게 저 먼 꿈의 점수일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또 내신 1.3인 것도 1.03인 것도 무거운데 국영수가 내신이 1.04예요. 신입니다, 신. 이 친구는. 자, 근데 어머니 서울대가 모든 상위권 대학의 대부분들 의대 진학하는 애들 중에 합격률이 제일 좋은 애들은 전교 1등이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실제적으로 그 성적 그래프 중에서 이제 그 하얀 곡선에 그대가 다 올라오는 반등 그래프가 있잖아요. 반등 그래프에 대한 이 실질적인 진입하는 학생들, 그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합격률이 제일 높습니다. 거의 100%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일부러 떨어뜨리지 마시고요. 나중에 하다가 중간에 가서 끝에 가서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이 있으면 걔네들은 합격할 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반드시 떨어졌을 때는 아이한테 어느 정도 동기부여를 해서 으쌰으쌰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죠? 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남학생인데요. 최종 전교 등수는 전교 1등입니다. 네, 최종 전교 등수가. 이게 중간에 한번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엎은 거죠. 자, 그리고 이 친구가 회장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한 사례도 몇 사례가 있는데요. 이걸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어머님들이 그 나중에 그 이제 실질적으로 고등학교를 가기 위한 부분이나 대입을 가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으시면요. 엑셀로 그 성적 산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 틀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집어넣으실 때 이 학생회장이나 근데 학생 부회장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한 거, 또 전교에서 내가 한 사례들에 대한 부분들을 점수화시키는 그 표가 있어요. 네. 고등학교 가서도 가능하면 네, 회장은 아니지만 부회장이라도 아니면 동아리 회장이나 동아리 부회장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 실질적으로 지위 취득이 굉장히 생기부나 이런 데서 중요한 역할을 갖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이 친구의 스펙입니다. 네, 이 친구는 네, 경시대회에서 일단 기본적인 상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사이언스 챌린지, 과학탐구대회, 동아리 발표대회, 바칼로레아 대회 이거는 학교에서 진행한 대회입니다. 근데 어머님 이 실질적인 이 친구의 수상 실적은 이런데요. 2019년도에 서울대 1학년에 진입한 어떤 여학생의 생활기록부는 페이지 수가 총 34장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그 기재되어져 있는 수상 목록만 220가지가 넘습니다. 왜요? 안 믿기시죠? 뉴스 찾아보세요, 어머님.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 드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K모나 이런 부분의 수상 실적도 학교에서 나중에 이 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변질해서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율동아리 활동, 의학동아리 활동, 그리고 실질적으로 멘토 프로그램. 어머님들께 하나 알려드리면 여기서 학교에서 이 대회들을 갖다 할 때 중요한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 근처에 있는 휘문고 같은 경우에는 대회가 제가 알기로는 총 83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83개의 대회 중에 휘문고에서 가장 중요한 대회는 컵대회입니다. 컵대회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휘문고로 졸업한 학생이 나중에 상위권에 있는 학교로 진학을 할 때 상당히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대회, 그러니까 그 대회들이 어떤 대회인지를 갖다가 보고 준비를 갖다 해서 그 대회에 대한 것들은 실적을 좀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스펙 상황에서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니까 이런 수상 실적에 대한 부분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이 탐구대회나 동아리 발표대회에 대한 것들은 과목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스택이나 이런 데 분명히 적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대회에 대한 이 부분의 수상 실적이 고등학생이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 하느냐? 중학교 때 해야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제 이 친구가 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잠깐 보시면 네, 요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이 친구의 그 보고서 내용인데요. 네, 한번 보시면 경제, 기하 벡터, 수학이죠. 네, 미적분투에 대한 보고서인데 삼각함수에 숨겨진 바이오 리듬과 냉수면입니다. 수학과 과학이 융합되어져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고등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네, 왜요, 언니? 이런 거를? 네, 근데 초등학생들이 이걸 요새 하고 있어요. 네,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그 초등학생이 하는 거는 사실 그때 지금 현재 상을 받기 위한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한 거를 내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리고 어머님들이 나중에 그 고등학교나 대입에 대한 부분들을 가실 때 제일 중요하게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거 바로 봉사활동입니다. 이 봉사활동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는 80시간, 그 다음에 보통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교 갈 때는 한 150시간에 대한 기본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봉사활동 중에 여러 가지가 이제 다 있지만 진로하고 관계되어진 봉사활동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진로하고 관계되어져 있는 그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없을 때 사실은 이 멘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을 학교에다 신청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멘토 멘티가 있는 학교들이 있고요. 그 멘토 멘티제가 있는 학교들은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학생들을 지정을 해서 그 학생들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근데 이 멘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부여받는 친구들은 봉사에서는 제일 갑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다른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더군다나 인정해준 봉사활동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본인이 학습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최상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 테드나 이 호실 상담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이제 봉사활동 하면서 본인이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감성으로 접근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이 독서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에서 대입을 갈 때는 이제 책에 대한 권수가 다양하게 많아지지만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한 중학생들의 그 독서 권수는 제일 적당한 권수가 14권에서 21권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학기당 3권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권수가 100권씩 늘어나지 않아도 돼요. 한예로 100권을 갖다 써서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100권에 대한 부분의 독서량이 있다고 해서 특목고를 진학하는 학생이 어떤 부분에서 우선순위의 점수를 받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가 무엇을 갖다 했냐면 화상교류 수업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은 거. 이거는 다른 친구들이 엄두를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본인이 집어넣어서 의대를 가기 위한 진로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아예 본인이 설계한 겁니다. 이 친구는 이 부분에서 그냥 본인이 이런 걸 애가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설계가 들어간 거예요. 설계 비용도 알려드려요?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어머님. 비싸죠?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서 나중에 가면 대학교에서 금방 티가 나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면 초등학교 지금 현재 5학년 이상의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 올 때 조금 못하더라도 애들이 직접 이런 거에 참여를 해서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좀 지켜봐 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지금 서울교대에서 그 영재현 지금 애들 뽑느냐고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활동을 안 하고 계셔도 그 활동지를 받아서 내 아이가 어떻게 해내는지를 한번 참고해서 보시는 것도 좋다고요. 근데 그게 아이가 나중에 이런 것들을 갖다 받아들일 때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이 위치, 어느 정도의 힘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가 진로 활동을 할 때 순천향대 병원 탐방에서 심리상담실 MRI실을 갖다 견학한 거에 대한 부분들을 진로 관심으로 적어냈는데 이거는 본인이 이제 의사를 갖다 할 거라서 실질적으로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지금 짜낸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아까 이제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에 대한 이 강의 계획안, 즉 본인이 한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수행평가를 갖다 한 건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거 이거 할 때 일반 고등학교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전교 실질적으로 이제 1등으로 우리 마무리 지은 친구 말고 전교 4등으로 해서 우리가 서울대를 간 케이스지만 이 부분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는 본인이 어느 정도 연루가 되어 있는 선생님들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 내는 것들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나중에 여기서 하실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물어볼 선생님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줄 선생님 말고 물어볼 선생님.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럼 어머님 제일 편하게 오랫동안 연애를 갖다 싸울 수 있는 건 누구죠? 초등학교 때 애를 가르쳐준 선생님이에요.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애를 오랫동안 봐오고 오랫동안 이렇게 관계를 맺다 보면 그 학생의 전체적인 플로우를 다 알아요. 그럼 내 아이가 한 5, 6년 이렇게 학습을 갖다 받은 선생님이 있으면 그 선생님하고는 간혹가다 연락이라도 한번 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 친구들이 나중에 이런 것들을 갖다 할 때 선생님들이 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선생님에 대한 아직 기억이 남아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무엇인가를 갖다가 토론을 할 때 자유롭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까지 이거 보시면서 무엇을 갖다 느끼셨는지 저는 궁금해요. 어머니 혹시 뭘 느끼셨어요? 네? 다 준비할 수 있을까? 그럼 이 얘기가 맞나요? 여기서 교과 대신 봉사활동, 진로활동 세트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머님이 그러면 수학과 국어만 시켜야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얘기가 다시 눈에 들어올 거예요. 여기서 아까 봤던 이 4개 얘기 나오면 얘기가 됐으니까 나는 이것만 시켜야 돼. 그리고 과학은 이렇게 수학에 대한 부분 틀자면서 과학도 그렇게 시켜야 돼. 근데 아까 제가 어머님 몇 분한테 수학 어디 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사실 가장 좋은 베스트는 초등학교 6학년 12월 달까지 수1을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상황이 아니면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수상수화까지만 끝내주세요. 왜 그러냐, 수상수화라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등학교 가서 하는 거는 늦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내가 잘했으니까
나의 유전자를 받은 내 아이가 잘하겠지 이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네, 왜 그러냐면 그 상황은 나중 EBS에서 하늘고등학교에 진학한 전교 1등의 이야기를 3부작으로 그 다큐 짠 거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시면 절대 그 소리 안 하십니다. 왜? 전교 1등을 하던 중학교 그 3학년 학생이 하늘고등학교, 과고등학교를 들어가서 그 친구가 꼴등에서 3번째를 해요. 근데 전교 1등인 애가 과고를 가서 실제적으로 전교 맨 뒤에 성적이 있는 거잖아요. 진짜 하루에 잠을 2시간, 3시간 자고서 해도요, 애들을 못 이겨요. 왜? 시간 누중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온 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 득달같이 선행학습 시키고, 선행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내가 시작하는 타이밍을 정해서 시키는 겁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를 보면요, 어머님 보다가 울어요. 왜? 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 전교 1등이었던 그 친구의 그 자존감은 어디로 가냐고요, 그게. 예? 자, 그래서 조금 어머니 시간 있을 때 미리 좀 시켜주시고, 그리고 중등 넘어가기 때문에 고등 가서 이거 다 끝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다 끝내주세요, 그냥. 네, 끝내주시고 나중에 고등 가서는 메이크업하고 세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서 이제 내신하다 보면 공부를 갖다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부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이 고등과정에 대한 걸 갖다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기서 가장 가벼운 건 영재고 라인을 갖다 타는 거죠. 영재고 라인 어머님 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보시면 이 학생들이 나중에 학습 속도가 자연스럽게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이 되면 모든 수업이 다 끝나고 반복 수업이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때도 중요한 거는 수학에 대한 부분에 수상수학까지만 하는 건 안 되고요. 네, 수원수도까지 꼭 끝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의무입니다. 의무. 네.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친구들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지금 이제 그 물리 1 끝나고 이제 다른 학원으로 토스를 해서 거기 있는 부분에서 나중에 과학을 갖다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아이들 성향에 맞춰서 과학학원 다 찢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 나중에 중3, 최대한 이제 중3인데 사실 중1 때까지 고등과학의 물리화학은 다 마무리 짓도록 했어요. 나중에 뭐를 하느냐? 내신하고 생명과학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근데 과학을 갖다 왜 해야 되냐면, 과학 물론 잘할 수 있죠. 근데 과학을 잘하려면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이번에 은성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13문제가 다 주관식으로 나왔어요. 예, 진선이 이번에 국어 문제가 전체가 다 10문제인가요? 크고 작은 10문제가 다 주관식으로 나왔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머님들 자녀분들은 오지선다형 문제가 없습니다. 오지선다형 문제가 없고 다 주관식입니다. 올 주관식. 그러면 한 글자만 틀려도 단어의 선택이 잘못돼도 아이가 정답을 갖다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어의 선택이 잘못돼서 감점 당하는 사례가 벌어지면 나중에 점수 격차는요 진짜 0. 몇 점으로 갈릴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내가 이 학습을 먼저 시키는 것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면 굳이 의대 보낼 필요가 있나요? 이제 공대를 갖다 보내야 되나, 컴공을 보내야 되나, 바이오공학을 해야 되나, 이제 이 얘기가 생각나죠. 그래서 어머니들 대부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오늘 딱 설명 듣고 가면서 여기서 저번 시간에도 초등학교 저학년 어머님들이 이 생각이 너무 맞아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더 넓은 세계로 나는 공대를 보낼 거야. 근데 어머님 아시죠? 공대는 서울대 컴공 같은 경우에는 40명 정원 중에 39명이 영재고 과거 출신들입니다. 피해가실 건가요? 어차피 거기서 거긴데. 네. 그래서 한성 나중에 여기서 어머님들이 나중에 하실 때 영재고나 과거를 갖다 보내시는 학부모님들은 합격증을 여러 개를 받으세요. 근데 여러 개 받는 것 중에 카이스트나 서울대나 연대의 의대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컴공이나 이런 데 우리가 보통 받지만 애들이 과거 간 아이들 중에 일부 아이들은 의대를 가지만 대부분들은 본인이 이제 서울대의 공대로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갈 경우가 더 부족해져요, 자리가. 어머니 이번에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뭔 일이 있었냐면 서울대 이제 경영을 지원을 했어요. 서울대 경영을 지원을 했는데 순번이 이게 30, 40번대까지 밀린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어디를 같이 썼냐면 의대를 같이 쓴 거예요. 근데 의대를 다 빠지게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 40몇 번대 있던 학생이 합격이 된 거예요. 네, 이런 사례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대 정외과는 네, 미달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학생들이 지원을 할 때 어디를 갖다 지원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준비해서 짜야 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 2015년도에도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네, 서울대 공대 신입생들 800명 중에 115명 정도가 의대치대 한의대를 합격하고도 공대를 택한 학생들이다. 네, 사실 이 학생들은 지금 보면 다시 거기를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세태로 비유하면 네, 의대치대 한의대를 안 가고 네, 여기 공대를 갖다 선택해서 다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대라는 부분을 갖다 선택하실 때는 네, 비전을 가지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비전이냐면 사실은 이 의학 관련 분야가 앞으로는 이제 기본적인 부분에서 이게 인공지능과 사람의 대결인데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 준비하려면 실질적으로 내가 의학만을 해서는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학과 전반적인 학습 능력이 좋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융합 분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머님들 세대는 저희가 인생이 아무리 늘어져도 90세, 100세라고 보면 현재 어머님들 자녀분들은 120세대입니다. 나이가 실질적으로 더 살 수 있는 기한이 많아지기 때문에 직업적인 부분들을 100년 이상 끌고 가야 되려면 네, 어떻게 해요? 하나만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왜? 전문 분야가 100년이 되면 전통성은 있겠으나 네, 삭죠. 네, 거기에서 첨가해줄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새 의대 가는 친구들 중에 가장 많은 네, 2차 부분에 대한 전공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바로 얘입니다. 신소재공학. 네, 컴공도 선택을 많이 하는데 컴공은 인공지능 때문에 그렇고요. 그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은 엔지니어가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이 프로그래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신경망을 갖다 짜는 신경외과 의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소재공학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났을 때 저희들의 신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재를 갖다가 복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서 실질적으로 피부과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고민을 갖다 많이 하고 있는 네, 전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놓고 보면 2030년대에 어머님들 자녀분들이 의대를 갈 때 조금 길게 보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나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 내용들에서 이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안 될 때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외국으로 나가서 공부를 하고 와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저 이 내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의협신문에 저희 나라가 이제 그 코로나19 때문에 그 원격 의료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사들의 반발이 거의 67%가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반발에 대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가겠느냐. 왜? 비대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2년째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애들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써가지고 오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홈케어입니다. 근데 이 홈케어 마켓은 이제 의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공인으로서 이제 나오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 홈케어 마켓을 갖다가 어떻게 꾸며놓느냐에 따라서 마켓 시장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홈케어 마켓에 대한 부분 중에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홈케어 마켓은 네, 시장에 대한 선정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대한 확장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마트에서 저번에 약재를 갖다가 이제 선택을 하면 그 약재들이 판매가 되어지는 시스템을 갖다가 처음 도입해서 놨거든요. 이게 뭐냐면 약국이 사람이 없어요. 자판기예요. 네. 근데 그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선점이면 확장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될 때, 네, 기본적으로 홈케어는 탁월한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거든요. 의료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 자녀분들이 나중에 할 때 시장의 경쟁력에서 이 홈케어 마켓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이게 의사들로서는 제일 고민이 되는 상황. 그러면 나중에 어머니들 자녀들 세대가 나중에 홈케어 마켓을 선점해서 확장하게 되는 경우, 네, 그 친구들은 네, 의사로서의 활동도 있겠지만 경영에 대한 활동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어머니들 자녀분 세대의 얘기입니다. 앞으로 네, 10년간 한시적으로 400명씩 확대하겠다, 이 얘기를 갖다 지금 했는데, 사실 의사들 그러면 전체 4,000명이 이제 늘어나는 추세이거든요, 정원이. 근데 이 4,000명이 늘어난다고 해서 좋아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10년간 의과대학 학생부를 학부생을 총 4,000명을 더 뽑는데
3,000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의사로 선발한다. 네, 그럼 이거는 어디서 관장할까요? 나라에서 관장하겠죠? 즉, 페이닥터가 나중에 국가에 귀속되어져 있는 페이닥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그 페이닥터에 있는 부분에서 의료진 2,000명을 북한으로 보내려고 했다가 한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의사가 이제 반발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좀 나온 법안이기 때문에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이 선발에 대한 부분과 종사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 5학년에 있는 자녀들이 10월 달에 그 점검해야 되는 과목은 수학과학이고요. 네, 그리고 이 수학 공부는 KM을 준비하는 친구들하고 KM을 준비하지 않는 친구들로 우리가 딱 양극화를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KM을 준비하는 애들은 이제 수상수화에서 극심화를 하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없으나 KM을 준비하지 않는 학생들은요 여기까지 끝내기 위한 개별 로드맵을 좀 잡아주세요. 특히 이제 수학이 느려서 고민인 부모님이 이거를 수학 로드맵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고민을 하시다가 나중에 포기하시고 던져버리시는데 로드맵을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밀어 올리는 게 아니고요. 수상수화를 언제까지 끝내야 되겠지? 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종점을 정해 놓으시고 종점에서 지금까지의 로드맵을 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어디 학원을 가거나 그 수학에 대한 부분의 로드맵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걸리는 기간들도 다 어떻게 되죠? 비슷해요. 그러면 내가 이걸 끝내야 될 시점이 언제인지를 알면 그 다음 계획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상수화에 대한 부분을 KM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개별 로드맵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해서 시켜주세요. 예. 지금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두신 부모님들은 이제 사고력을 시키니까 수학을 별로 걱정 안 하시는데 사고력도 초등학교 2학년 때 연산이나 이런 것들 하면서 교과가 들어가주면 사고력이 훨씬 더 확장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지금 시점에 교과를 이렇게 슬며시 집어 넣어주시면 확실히 수학에 하는 게 달라지고 수학에 대한 부분에 받아들이는 이해 속도도 훨씬 빨라집니다. 그렇게 지금 다듬어진 애들이 어느 학년이냐면 초등학교 5학년 애들이고요. 그때 밑에 있는 애들이 초등학교 3학년 애들입니다. 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초등학교 4학년이 지금 조금 더 돼요. 네. 아, 죄송해요, 어머니. 네. 네. 근데 비교해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네. 초등학교 3학년이 엄청 빠르고요. 초등학교 5학년은 극강입니다. 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제일 뛰어나요. 초등부 학년 중에서. 근데 초등학교 3학년은 이게 빨라요. 이걸 당연할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은. 얘네들은 머리가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학습을 시키다 보면 진짜 이 순환이 빨라요. 이게. 근데 초등학교 2학년 올해 지금 아직 만나지는 않았는데 기대가 됩니다. 네, 근데 초등학교 3학년하고 5학년이 나중에 얘네들이 중학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1학년, 3학년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엄청난 바람이 또 불 거예요. 왜? 걔네들에서 나중에 학습적인 부분들에 대한 거 밀어 올리잖아요. 그럼 걔네들 고등학교 가잖아요. 다행히도 합쳐지지 않아서 나중에 재수를 해서 부딪힐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학년 얘들이 문제가 되겠죠. 네, 5학년 재수하면 피봐? 근데 얘네가 재수하면 3학년이 있어? 네, 그러면 이제 제일 피보는 학년이 4학년입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것까지 계산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한 번에 들어가야 돼요. 네. 자, 왜요? 피곤하죠? 네, 이제 조금씩 더 피곤해지실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 다음에 과학은 이제 물올이나 화월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이제 올림피아드 통해서 이제 영재고 입시를 하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뭐 사실 이거를 갖다 했다라고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거 고등학교 공부는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어머님 아버님 알고 계셔야 될 게 그 올림피아드는 특정 분야에 대한 파트만 공부시키기 때문에 전반적인 학습이 안 돼요. 원래 올림피아드는 여기 준비하는 학원들이 많잖아요. 근데 올림피아드는 일단 기본적인 모든 과목의 옵션입니다. 네, 근데 수학은 제가 KMO에 대한 부분을 옵션이라고 표현 안 하는 이유는 KMO는 실질적으로 수상수학의 전반적인 걸 다 다뤄요. 영역별로 나눠서. 그래서 그 옵션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과학은 4파트가 있으면 3파트만 시험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이거 물을 화울했다라고 하는 건 시험을 준비를 하는 거지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깔끔하게 훑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그 과학 공부를 갖다가 원칙적으로 교과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과학을 갖다 시작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올림피아드만 입반하지 않고도 과학을 갖다 공부할 수 있는 이제 학원들과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이든 학원이든 간에 아이가 좋아하는 학습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지금부터 시켜주시면 지금 현재 5학년이 초등과학을 안 하고 초등과학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왜 5학년이기 때문에 6학년 올라가면 중등교과에 대한 부분들로 선행을 잡아주셔야 이게 실질적으로 과학의 모든 게 다 아울러집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지금 했던 과목, 그 과학 과목이 중학교 과학의 기초입니다. 근데 중학교는 지금 이 과학이 이빨 빠듯이 막 듬성듬성 빠져 있어가지고 과학 공부를 갖다 한다라고 하면 모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신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신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내용이 연결돼서 나와요. 그래서 내신은 별도로 나중에 깊게 조금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이거는 어머니 그냥 보기만 하세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빠른 4학년이 지금 1월달에 어디를 하겠냐면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합니다. 응용을. 네, 그리고 얘가 나중에 12월달에 가서 고등 수상에 대한 실력을 끝내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끝내고 나면 5학년 때 이제 K5 진행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나는 다른 걸 못하죠. 근데 이 친구가 과학을 어디를 하냐면 과학을 중등과학을 갖다 하다가 네, 브릿지까지 나중에 4학년 때 끝나고 5학년 때 고등과학을 시작합니다. 네, 이 노드맵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이건 굉장히 빠른 4학년이에요. 근데 여기 빠른 6학년의 경우에 아까 4학년이 했던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똑같이 가는데요. 이 친구는 나중에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확통을 끝내요. 네, 중학교 2학년 때 내신하면서 고등 수1, 수2에 대한 부분을 기본과 실력을 안정적이 가요. 그리고 나서 3학년 때 어떻게 되죠? 나중에 확률 통계 또다시 나가고 미적분을 합니다. 근데 영재고를 진학하지 않을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학을 빨리 해야 되냐? 해야 돼요. 왜? 고등학교에 가면 그 학교 내에 경시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 경시대회도 고등학교 내에서 따로 부활돼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부한 친구들이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을 갖다가 보면 네, 노드맵이 빠를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갖다 해드리면 짜실 때 이 말장난인데요. 적합한 전략이냐 아니면 내가 짠 전략이 적합하냐. 네, 이거 되게 의미 있는 말이에요. 어머님이 적합한 전략을 이제 얘기를 듣고 짜잖아요. 근데 그 전략에 대한 부분이 맞다 틀리다는 아직 결정 지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짠 전략을 하다가 보니까 적합하다라고 하는 이 판단은 나중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보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노드맵이나 이런 것들을 내 아이한테 맞춰서 짜면 냉장고에다 붙여놓으셔야 돼요. 왜? 냉장고에다 붙여놓으면 누가 보죠? 어머님 말고? 네, 애가 물건을 오다가 한번 보고 제일 좋은 건 아버님이 봐요. 네,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사실 아버님하고 아이에 대한 학습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 경우에 아이의 학습이 이렇게 빠르면 아버님들 대부분들이 이제 왜 이렇게 학습이 빠른지 아니면 좀 도와주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애들을 어떻게 하죠? 깨워서 자기가 수학 공부를 좀 시켜요. 네, 근데 재밌어해요. 저는 아버님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의아했어요. 왜 저렇게까지 수학을 갖다가 근데 결론적인 건 뭐였냐면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냥 제가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애는 좀 괴롭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애가 나중에 한 6개월이 되니까 어떻게 되면 애가 먼저 거기서 딱 상을 펴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공부하니까 아빠가 수학을 가르쳐 주니까 보조해 주니까 공부하는 재미가 있어서 공부의 틀이 안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전략 자체가 적합한 게 아니라 적합한 전략을 짠 거예요. 예. 근데 만약 그런 경우가 아니면 전략을 짜고 그것이 적합하도록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능동적인 거고 이거는 약간 수동적인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하실 때 아이에 대한 그 의대 가기 위해서 보내는 부분들은 지금부터 사실은 준비를 시키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 근처에 가시면 여기 어디죠? 저기 CMS 영재관 근처에 엘브라운이라는 학원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피부고 앞에는 메디스트라는 학원이 있어요. 그리고 메디브릿지라는 학원이 있고. 근데 여러 가지 의대를 보내기 위한 프로그램 학원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이 저 얘기를 들으시면 정말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의대를 보내기 위한 거는 그 보내는 학생들의 자료를 가지고 어머님들한테 상담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료가 정말 어머님 자녀분들한테 딱 맞으면 아주 베스트겠지만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머님들이 연습을 이제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지금은 틀려도 괜찮아요. 네, 그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틀려도 괜찮다고. 근데 그 틀린 거에 대한 어떤 노드맵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내가 어느 정도 이 가닥이 네, 만들어지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어머님 진짜 어머님들이 편하게 계실 수 있어요. 네. 지금 여기 그 혹시나 이게 내신에 갖다가 제가 강조를 드리니까 그 강남에서 벗어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강남에서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에 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고교학점제 전략 과목들이 있잖아요. 네,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신이 상대평가가 되는 과목이 있고 내신이 절대평가가 되는 과목이 있으니까 절대평가는 어차피 비슷해요. 네, 근데 상대평가되는 과목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기 때문에 강남 외에서 이렇게 벗어난다고 해서 좋은 거는 네, 그냥 아이가 좀 공부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전국 단위 자사고는 한번 고민을 꼭 해보세요. 왜냐면 지금 여기 영재고 라인에 지금 명단을 갖다가 올리지 않은 아이들의 상당수는 사실 이번에 그 영재고의 그 명단들이 많이 빠졌어요. 왜 빠졌냐면 걔네들이 지금 다 어디를 준비하고 있냐면 다 외대복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대복으로 준비하는 이유는 350명 중에 한 294명 매년 한 의대를 갖다 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의대, 치대, 한의대를 한 290명 이상 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이제 실질적으로 의대를 가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외대복으로 갖다 보내려고 하는 거라서 그 열풍이 한 2년 전부터 준비돼서 불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제 나중에 그 학교들을 갖다 보실 때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갈 수 있는 데가 진선, 숙명, 은광 이렇게 되잖아요. 경기까지 해서 그 학교들이 내 아이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서 수시형 학교인지 아니면 정시형 학교인지를 꼭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단대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는 정시형 학교입니다. 네, 근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단대를 가면 네, 정시. 근데 휘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시가 훨씬 더 강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시하고 수시를 갖다가 내가 선택할 때 매년 이 줄기차에 수시하고 정시 합격자 인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를 선별해서 보내실 때 그 학교가 어느 부분에 치중돼서 보내시는지, 그리고 예전에는 조금 약했는데 중동 같은 경우는 중동은 그 이제 정시 전략에 대한 부분에서 수시 전략이 더해져서 학교가 좀 강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이 떠오르는 학교들은 내 아이를 보내도 아이들을 이게 좀 밀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거. 네, 제가 조사를 갖다 해보니까 중계동에 있는 고등학교 4개 하고요. 강남권에 있는 고등학교 4개 하고 아이들이 그 아까 봤던 학종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 비교하면 과목수 그 가지수의 차이가 약 30개가 납니다. 네,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강남권을 볼 때는 여기는 미친 곳인 거고, 네, 근데 그쪽에서 여기서 거기를 볼 때는 빈약한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입시가 완전 달라져요. 제가 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저희는 어머님 여기서 이제 학교를 갔다가 이제 어딜 가느냐가 중요하겠지만 광고를 할 때 저희는 이제 서울대한테 이게 광고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저쪽에 수지지구에 있는 곳만 가더라도 학교에 대한 이 광고 수위가 많이 낮습니다. 네, 아이들 자체가 어느 정도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잘해야 된다, 목적이 있는 학교를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나중에 어머님 사회에 나와서도 이제 저희가 보면 아시겠지만 목적성 있게 계획성 있게 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사회에서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님 자녀분들이 나중에 사회에서 조금 더 잘 앞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네, 한 번쯤 고민해 봐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5학년은 중등과정 개강일 잠깐 보여드리는 거고요. 10월달하고 11월달이 다른데 가능하면 섞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금 중학교 거 한 친구들은 고등과정은 그 최성원 선생님, 네, 그리고 이제 고등화학은 김희진 선생님하고 다른 선생님들이 좀 또 오시는데 이건 12월 개강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여기 올림피아드 그 원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실 때 여기 이쪽 말고 저쪽 그 경시관 쪽으로 네, 올림피아드 수업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 배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중등 수업을 갖다 해서 올려도 고등을 해줄 선생님들이 있으면 네, 가볍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래 어머니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올림피아드가 네, 지향하는 원래 파트가 의치역입니다. 네, 여기가. 네,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도 학원의 원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아버님, 오늘 이제 집에 가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아까 처음에 물어봤는데. 뭘 더 이빨 내고 어머님하고 정신 싸우지 마시고. 네. 일단은 아이가 할 수 있는 부분의 시간적인 걸 조사를 잘 하셔야 돼요. 그 아이의 전반적인 학원 생활을 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도를 빠르게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오늘 어떻게, 오늘 무슨 생각이 드세요? 왜요? 어떻게 진로를 생각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하고 아침에 막상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금 하는 제일 막히는 게 어떤 거예요? 이제 아이랑 했을 때 얘기를 했을 때 아이가 어떤 진로를 무고점 때문에 그 진로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중학교가 너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중학교는 예를 들면 언니 여기 그냥 과학, 그냥 수학에 바늘에 올라서서 그냥 이렇게 내가 신경 안 쓰고 주변의 여론에 의해서 애가 이렇게 하도록 만들려면 역삼을 보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조금 소수인데 그래도 내가 고등학교를 보장받고 가려면 단대를 보내셔야 돼요. 단대는 4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 학년에. 네, 그리고 정말 남학생인가요? 아니죠. 아, 여학생이요? 여학생이면 내신을 갖다 잘 챙긴 것 같으면 대명을 보내시는 게 맞습니다. 네, 대명이 내신으로 나중에 특목고를 가기엔 좀 수월한 학교예요. 그리고 정말 어머니 편하게 공부를 시키고 싶다. 그냥 얄짤없이 도곡을 보내주시면 돼요. 네, 왜 말씀드리냐면 도곡이 애들 내신이 따기가 쉬워요. 근데 나중에 특목고에 갈 때는 조금 약해요. 네, 그래서 도곡을 다니는 학생들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오히려 그냥 고등학교 지나면 어디로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저쪽에 부룡 쪽에 있는 대치나 이런 데는 사실은 이제 실적들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거기를 안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편하게 공부하는 대신에 내가 내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에 그 명단에 붙어있는 대치중학교 3학년 그 친구의 얘기입니다. 잘하는 애인데 가서 뭐를 갖다가 해야 될지 모를 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애들은 어머님 이렇게 모여있을 때 자기 실력이 진짜 나와요. 네, 그거를 겁내하지 안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기 요새 비대면이고 과외하는 어머님들 엄청 많잖아요. 근데 과외를 하고 나면 나중에 학원에 나왔을 때 이제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아예 노출시킬 거면 처음부터 애들 많은 곳에서 노출시켜서 경쟁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만약에 거기서 처지면 잠깐 뺐다가 나중에 보완시켜서 다시 또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학원을 갖다 선택하실 때 여기 황소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중학생들 가면 그 개별적으로 이제 받을 블루스카이 같은 학원들 있잖아요. 대형 학원들. 네, 거기서 차라리 수학을 공부하면 훨씬 더 유리해서.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 가서 내가 진짜 혼자 하는 힘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네, 그 블루스카이 어머님 몇 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10년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대기가 6개월 이상 타는지를 보셔야 돼요. 네. 그 K모도 안 하는데 왜 1년씩 대기를 타는지.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대치 애들 중에 잘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내가 매여서 살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많으면 3일, 이게 4일 정도. 나머지들은 이제 점점 줄어들면 고등학교 때 학원을 이틀만 다녀도 됩니다. 나머지 다 자기 공부하는 시간이지. 네, 그렇게 계획을 짜시면 지금 오늘 하고 계신 고민이 좀 알차게 짜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데 아까 5학년, 3학년이 월등하다는데 그게 어떻게 일과가 나와요? 아, 5학년은 뭐를 갖다 시켜도 어머니 자기 혼자 해내는 애들이 많아요. 예, 주변에 자녀분 5학년 애들 보시면 혼자 뭐 시켰을 때 이게 블록을 만들어도 자기가 다 만들어요. 근데 4학년은 누가 도와줘야 돼요. 신경 써야 돼요. 어머님 손이 한 번만, 5학년이 한 번 가잖아요. 4학년 10번, 20번이 갑니다. 근데 3학년은 손 다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집 머릿속에 계산이 다 끝났어요. 3학년은. 일과가 나온 거야. 선생님이 그런 학생들을 많이 봐요. 아니요. 제가 가르치는 애들뿐만 아니라 3학년 전반적인 분위기가 맞습니다. 네. 왜? 4학년 애들이 1학년 때부터 우리 수학을 엄청 시킨 애들이에요.
네. 그래서 시키실 때 이제 조금 주변을 보시면서 어머님 비교하지는 마시고 비교가 되면 어머니 지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시고 조금씩 이렇게 시킬수록 하면 나중에 애들은 어머니 그렇다고 지금 내가 주변에 있는 애들처럼 하려고 막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애들을 수면 위로 올려놓으면 애들은 핥혀요. 그래서 수면 위로 올려놓는 거 언제 올려놔야 되냐면 6학년 때 중등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 아예 그냥 중학교 2학년 때 특목을 안 가는 경우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얘가 진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 이게 지금에서야 막 내가 속도 달려가지고 뭘 해놨다 이거에 자부심을 느끼고 안심하고 이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6학년 때나 중등 때 수면 위로 올라오는 내 자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로드맵을 짜야 가장 정확한 로드맵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해지지 않고요. 또 다른 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네.